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편안한 세상을 꿈꾸는 멍냥 프렌들리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골골거리면서 내 무릎 위에 얌전히 누워있던 고양이. 내가 머리를 쓰다듬고 턱도 긁어주고 기분 좋아 보이길래 손을 계속 얹었는데 갑자기 확 손을 물어요. 어머야, 너 방금까지 좋았잖아. 왜 이래? 나 기분 나쁘게 한 거 없는데. 이럴 때 당황스럽고 솔직히 서운하기도 하죠. 심지어 어떤 날은 손을 갖다가 물고 어떤 날은 자다가 일어나서 툭 깨물고 도망가고 예측이 안 되는 행동에 멘붕 오는 보호자분들 정말 많아요. 저희 고양이 빵똥이도 그런 행동을 자주 해요. 한참 기분 좋아 보이길래 쓰다듬고 있었는데 눈이 살짝 풀리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톡 하고 손을 물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놀라고 억울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싶고 아직 나랑 덜 친한가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고양이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화가 났다 짜증났다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기분이 너무 좋을 때 깨무는 고양이도 있어요. 하다가 갑자기 깨무는 경우, 기분 좋게 골골거리다가 갑자기 툭 무는 경우, 이런 행동은 고양이 입장에서는 애정 표현이자 놀자고 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는 물면 화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양이는 그걸 그냥 사랑 표현이나 놀이 시도처럼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가 갑자기 손을 무는 이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보호자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도 함께 정리해 볼게요. 혹시 지금도 고양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고 계시다면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고양이가 손을 무는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단순히 화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또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죠.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본능적인 반응, 두 번째는 감정 변화, 세 번째는 학습된 행동이에요. 먼저 본능적인 반응부터 볼게요. 고양이는 사냥 본능이 아주 강한 동물이에요. 움직이는 손가락은 고양이 눈에 먹잇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특히 텐션이 올라왔을 때 쓰다듬는 손이 갑자기 재미있어지면 사냥하듯 물 수도 있어요. 이건 공격이 아니라 장난이자 본능이에요. 특히 장난기 많은 고양이일수록 이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요. 두 번째, 감정 변화. 고양이는 감정을 바로 표현하지 않고 누적해서 터뜨리는 스타일이에요. 계속 쓰다듬었을 때 어느 순간 감정이 포화 상태가 되면 그때 툭 하고 무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흥분이 한계에 도달해 물 수도 있어요. 고양이들 중에는 너무 좋아서 물거나 하다가 애정 표현처럼 살짝 무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걸 러브바이트라고도 불러요. 실제로 빵똥이도 가끔 이래요. 골골골 하다가 갑자기 손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살짝 손가락을 콕 무는 거예요. 이건 아프게 무는 게 아니라 그냥 표시예요. 놀자 하는 의도일 수도 있고 너 좋아해 라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학습된 행동이에요. 이건 보호자인 우리가 만든 경우도 많아요. 처음부터 손으로 놀아줬다면 그 손을 물어도 되는 대상이라고 인식했을 수 있고 우리가 반응을 재밌게 하면 그걸 반복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행동이 왜 나오는지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그냥 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떤 신호를 줬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손을 물렸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고양이가 물었을 때 우리가 깜짝 놀라거나 어하고 소리 지르면 그게 오히려 고양이한테는 재미있는 피드백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에너지 높은 고양이들은 그걸 장난으로 받아들여서 더 자주 무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는 사인을 읽는 거예요. 고양이는 무조건 갑자기 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작은 힌트를 먼저 보내요. 꼬리를 빠르게 흔든다거나 귀가 뒤로 젖는다거나 눈이 동그랗게 커진다거나 근육이 살짝 긴장하는 느낌이 있다면 그건 지금 기분이 변하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 타이밍에 손을 멈춰주는 습관을 들이면 고양이도 더 이상 과격하게 반응하지 않게 돼요. 세 번째는 대체 행동을 제공하는 거예요. 손 대신 장난감을 쥐어주거나 간식으로 시선을 돌리는 식으로 자극을 다른 쪽으로 분산시켜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관된 반응이에요. 무는 행동이 반복되면 그 순간 바로 자리를 피하거나 놀이를 완전히 중단해야 해요. 그래야 고양이도
이 행동을 하면 재미있는 일이 끊기는구나 하고 배우게 돼요. 그리고 5번째, 우리가 먼저 고양이에게 너무 많은 스킨십을 시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고양이가 편하게 쉬고 있을 때 자꾸 만지거나 쓰다듬는 건 고양이 입장에선 침범일 수 있어요. 특히 턱이나 배, 발 같은 부위는 조심해서 접근해야 해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언제 왜 무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빵똥이도 예전엔 자주 물었지만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 무는지 알게 돼서 대응도 훨씬 편해졌어요. 처음엔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하지만 그 행동을 이해하고 나면 훨씬 덜 억울하고 훨씬 더 유대감이 생겨요. 여러분의 고양이도 혹시 손을 무나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집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해지는 공간, 멍냥 프렌들리였습니다.